안녕하십니까. 한국시니어TV와 함께하는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을 진행할 장석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회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셨는데요. 오늘도 체질적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회 방송은요, 사상체질이란 무엇인지 또는 사상체질에 따른 용모사기, 체형기상, 또 오장육부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체질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든 메커니즘은 면역 체계는 바로 무엇이 들어가야 작동이 가능할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주사 한 방, 알약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발전시키고 원동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식인데요. 우리 체질 따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인의 식단인데요. 자, 태양인들은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체질 중에 하나인데요. 쌀밥이 좋고요. 또는 붕어라든지 굴, 꽃게, 입이 넓은 상추가 태양인 체질에 굉장히 유익한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이런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백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라든지 중간에 또 영양을 위해서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태양인들한테 어울리는 과일은 바로 이렇게 감이나 키위, 파인애플이라든지 딸기, 참외. 대체적으로 성분이 되게 찬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이런 과일을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또 아이가 소풍을 갈 때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는 것, 태양인 체질에 맞는 과일을 싸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소양인들은요, 이렇게 팥으로 만든 밥이라든지 돼지고기 또는 오징어나 미나리, 가지 등 대부분 찬 성질의 음식이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돼지고기는요, 성질이 굉장히 찹니다. 우리가 소고기처럼 육회나 육즙으로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는 반드시 75도가 넘어야만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갈고리 촌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소양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체질이라도 반드시 돼지고기는 75도를 넘겨서 바짝 거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음식 중에 이렇게 오징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좋아하시기도 하고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에 바로 하나가 오징어인데요. 오징어는 바다 생선으로 굉장히 찬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로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환경 오염에 의해서 날것으로 먹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일지라도 오징어를 드실 때는 좀 데쳐서 드시기를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소양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뇨작용이 잘 되고 시원한 과일이 필요한데요. 태양인처럼 수박이라든지 포도, 메론, 특히 블루베리. 자, 여러분들 블루베리를 어떻게 마트에 가면 어떻게 판매하던가요? 실온에서 판매하던가요?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를 하던가요? 맞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블루베리를 판매하지요. 이렇게 차가운 과일을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서 보관해서 파는 이 블루베리를 몸이 찬 소음인들은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음인들 블루베리 또는 포도 먹고 탈났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의 많은데요. 자, 이렇게 화열이 심하고 또 열이 많은 체질이 블루베리라든지 이렇게 참외,
찬 성질의 과일을 드시기를 꼭 추천하겠습니다. 자, 태우민은요, 인구의 45에서 50%라고 했죠.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음식이 거의 없는 게 바로 태우민인데요. 그중에서도 태우민한테 좋은 식단은요, 바로 이렇게 현미밥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태우민들은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밥으로 주 메뉴를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우민한테 가장 어울리는 고기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제가 아까 돼지고기가 굉장히 찬 성분이라고 했지요. 자, 찬 성분 말고 평이한 성질의 고기는 없을까요? 그게 바로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육회나 육즙을 내서 먹기도 하지요. 그래서 느긋한 대사 속도를 갖고 있는 태음인에게 소고기는 신이 주신 정말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양파라든지 연근, 더덕, 무, 도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 음식이 태음인의 폐가 약한 태음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이렇게 뿌리 음식을 자주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태음인은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이 육류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뿌리 음식으로 영양의 조화를 맞춰주시는 것이 태음인의 올바른 식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태음인들은요, 심혈관 뇌질환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폐질환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과일이 중요한데요. 태음인한테 가장 유익한 과일은 바로 매실과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매실과 은행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씨가 굉장히 독성이 있습니다. 씨앗 배당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청산가리 역할도 하는 원료도 되잖아요. 그래서 씨를 빼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실이라든지 은행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씨를 빼고 드셔야 되고요. 배도 마찬가지고 사과씨도 반드시 빼고 드시는 것이 올바른 섭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태음인들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요. 자, 사과는 껍질을 벗기는 순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소우민 식단인데요. 소우민의 건강 백세 밥상은요, 바로 현미밥에 있습니다. 통곡식이기 때문에 씻기도 불편하고 뭐 어떤 사람은 50번 혹은 100번 이상 씹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소우민들은 쌀밥보다는 이렇게 현미밥 또는 잡곡밥을 드시기를 추천하고요. 또 이렇게 소우민한테 유익한 달걀이라든지 또는 닭고기 또는 뭐 추어탕, 미꾸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흑염소도 잘 맞고요. 또는 영양탕도 잘 맞습니다. 소우민들은 많이 먹기보다는 질적인 음식을 빨리 먹고 소화가 빨리 되고 에너지 전달이 빨리 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하는 소우민들한테는 이렇게 질적인 음식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바로 삼계탕입니다. 자, 삼계탕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닭 들어갑니다. 닭은 거의 100% 소우민의 전용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들어가죠? 그렇죠. 대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늘도 들어가고요. 찹쌀도 들어가고요. 황기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인삼죽까지 100% 소우민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우민들은 삼계탕이나 추어탕 또는 흑염소탕을 자주 드셔서 면역을 지키시는 것이 소우민의 올바른 건강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우민들은 아까
많이 먹기보다는 에너지 전달이 빨리 되고 소화가 빨리 되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인한테 가장 유익한 과일은요, 바로 토마토와 오렌지입니다. 다양한 과일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렌지와 토마토, 또 여름철이 좀 지나면 바로 복숭아. 복숭아가 이제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털 때문에,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도 있겠지만 복숭아야말로 소음인한테 있어서 신이 주신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 따라 나오는 과일, 단순히 그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과일과 또 다른 과일, 또 다른 재료와 이렇게 섞어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 과일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전용으로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음인들한테 제일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대추입니다. 대추랑 우리랑 뭐랑 같이 섞어서 끓여 먹을까요? 그렇죠. 생강입니다. 생강도 당연히 소음인에 해당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대추 2쪽, 생강 3쪽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끓여서 드시면 소음인들한테 면역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질별로 어떤 음식을 먹어라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음식이 그 체질에 맞게 양리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 체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 먹고 다른 과일이나 다른 음식은 먹지 않겠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 들여서 나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식단을 짤 때는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는 과일과 그런 식단을 짜는 것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을 보시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는 식단을 잘 짜셔서 그렇게 섭취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십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소음이는 복숭아가 맞다고 했는데 야, 나는 복숭아 먹고 탈났어. 이런 소음인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소음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라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 과일이나 저 음식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 그 체질에게 더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반드시라는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땡기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 생각하시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그 명제를 명심하셔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상담을 해드리고 또 여러 곳에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야, 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디에서 자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어디로 여행 가면 건강하게 살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렇죠. 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먹거리가 이렇게 많이 만연된 사회이지만 그만큼 먹거리를 걱정하는 또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내 체질에 맞는, 내 체질한테 어울리는 또는 나와 내 가족에 어울리는 체질 음식을 잘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질병이나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감염이 올지라도 튼튼한 면역력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우리가 체질에 맞는 건강법 중에 음식 말고도 운동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겨울을 벗어나서 봄이 되면서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운동, 그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내 체질에 맞는 운동이겠지요. 자, 체질별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태양이는요.
정적인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심신의 정화를 하는 것이 태양인에 아주 알맞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소양인은 정반대로 액션을 좀 가미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제일 많은 체질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또 소양인들이 이 종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소양인들을 주로 보면은 뭐 축구라든지 축구 중에서도 대부분 수비보다는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소양인들의 맞는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소양인들 중에서 아주 유익하고 아주 잘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도 그렇고요. 또 에어로빅이라든지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소양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양인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고 좀 독선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른 체질과 융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운동을 좀 통해서 소양인의 그런 액션을 지나친 오버 액션을 조금 잠재울 필요도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이 나야 완실무병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땀 내야 개운하다 할 수 있으니 뭐 등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음인한테 제일 잘 맞는 운동은 바로 여행 중에서도 차박을 추천합니다. 차박을 통해서 가족 애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야외 나가서 보수적인 성격의 음식을 잘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들인데 차박이나 캠핑을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음인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은 마찬가지로 또 헬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가셔서 반드시 근육 운동도 중요하지만 땀 내는 운동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음인들은요, 땀도 잘 안 나지만 땀 내봐야 오히려 중병에 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10바퀴를 뛰어요. 그런데 너는 땀이 안 났어. 그러니 운동을 덜 한 거야. 땀 날 때까지 계속 뛰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음인들 정말 큰일 나겠지요. 그러니까 땀 안 난다고 해서 운동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음인들은 선천적으로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니까 땀 안 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하셨다면 땀하고 상관없이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소음인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등산과 춤추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댄스라고 하죠. 이런 사교적인 것, 배드민턴도 좋고요. 하체가 튼실하고 상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상체 운동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테니스라든지 뭐 배드민턴 이런 게 좋을 수가 있고요. 또는 조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단체 운동도 소음인한테 좋으니까 소심한 소음인들은 단체 생활 또는 동호회 생활을 많이 하셔서 성격 변환도 가져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하시죠? 바로 사우나를 하십니다. 사우나를 하거나 샤워를 하시는데요. 자, 찬물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푹 담그고 땀을 빼면 오히려 개운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모르면 야, 김 과장 너도 와서 담궈. 박 과장 너도 와서 담궈. 무슨 돼지고기 수육 삶듯이 그냥 뜨거운 물에 다 담그라고 하면 맞을까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약 40도에서 43도 정도가 어울려서 그 물에 그러니까 체질 따라 약 40에서 43도 물이 어울리는 체질이 바로 태음인입니다. 이 물에 들어가서 태음인들은 땀을 내고 그러면 굉장히 개운하다 할 수 있고요. 소음인들은 조금 더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가도 됩니다. 약 43도에서 46도 사이의 물에 들어가셔서 전신욕을 하시면 좋으신데요. 특히 소음인들은 땀을 내면 오히려 기력이 빠져서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력이 빠져서 낮잠을 2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전신욕을 하시기보다는 족욕이나 반신욕 또는 전신욕을 하시더라도 길게 하지 말고 짧은 시간에 에너지만 빨리 올리는 목욕법을 선택한다면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내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하고 내 체질에 맞는 사우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역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체질에 맞고 내 체질에 맞는 생활 스타일, 이런 라이프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건강 100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더욱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상체질과 백년밥상 토크쇼 시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로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옥자 대표님 모셨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남구 수서에서 거주하고 있고 일남 일녀의 현모양처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뭐랄까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 라이온스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퍼 봉사를 통해서 이제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영등포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로원을 이제 찾아서 노인분들을 하고 같이 이제 노래도 불러주고 말동무도 대주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퍼주기 봉사요. 사실 저도 그거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하는 바퍼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밥을 퍼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목도 아픈 그런 현상까지 있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라이온 회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많은 봉사 중에 어르신들이나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 봉사하려면 힘도 들고 사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이 될 텐데 괜찮으세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힘든 거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시군요.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건강하셔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또 음악 봉사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보컬리스트랑 또 이제 제가 이제 키보드 담당하고 이제 기타와 이제 그다음에 드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밴드를 이제 조성이 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벤져스 팀을 이루어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 중에서 키보드를 피아노, 키보드 뭐 이런 거 건반을 담당하시는군요. 원래 그거를 잘하시나 봐요. 전공하셨어요? 아니, 전공은 하진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즐겨 좀 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반주를 주로 아동부 반주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를 많이 하셨었군요. 네. 결국 그런 취미들이 결국 특기가 돼서 여러 사람들하고 팀을 이뤄서 봉사활동을 가시잖아요. 그런 봉사활동을 가실 때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체력 소모도 굉장히 되는데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전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봉사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눠준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라이온스 회원들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 보니까 오히려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오히려 보람돼서 두 다리 잘 뻗고 잠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게 왜 저런 일을 사서 할까 이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반성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분이 바로 오옥자 대표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몸이 아픈데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거니까 특별히 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운동이 따로 있으세요? 네, 뭐 따로 운동은 없고요. 이제 남편하고 저희 아파트 뒤에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제 등산을 합니다. 아, 등산.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오욱자 대표님 혹시 그럼 체질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소양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양인이신데 지금 소양인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등산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소양인뿐만 아니라 등산은 모든 체질에 다 잘 어울리지만 하체가 약한 소양인들한테 있어서 하체 운동, 특히 등산은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등산을 하실 때 뒤꿈치를 살짝 들고 운동하시면 소양인들 근육 발달을 위한 정말 훌륭한 등산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운동하실 때는 네. 뒤꿈치를 살짝 들고 한번 네, 걸어보시기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양인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혹시 뭐 등산 말고 특별히 하시는 뭐 운동 있으세요? 이제 같이 취미에 이제 해당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라인 댄스라고. 라인 댄스요? 네, 라인 댄스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고 그 라인 댄스를 통해서 건강을 많이 유지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쉬워요. 네. 제가 라인 댄스를 잘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데 라인 댄스 말 그대로 줄 서서 라인에 맞춰서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네, 뜻일까요? 그런 뜻이죠. 네. 라인 댄스인데 이제 주로 발로 발 동작으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하면은 뭐 엄청 땀이 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멤버들하고 하다 보면 땀을 특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아마 1kg 정도 한 번에 그렇게도 빠진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는 하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이 정말 딱 어울리세요. 소양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체 운동을 충분히 더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상체 운동보다는. 근데 그렇게 라인 댄스가 상체보다는 하체 운동을 더 함으로 인해서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오 대표님한테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은 뭐 이렇게 등산이나 라인 댄스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에너지원이 바로 음식인데 특별히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챙겨 먹는 음식 이거는 꼭 내가 항상 먹고 있어 이런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식욕이 좋아서 그렇죠. 이제 소양인들 아주 식탐이 틈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데 주로 좀 채식을 주로 위주화해서 먹습니다. 채식. 그 중에 뭐 특별히 잘 먹는 뭐 채식이 따로 있을까요? 주로 이제 좀 나물 같은 거, 나물. 그 계절 음식으로 해서 그때 나는 이제 그런 나물 같은 거를 좀 무쳐서 잘 먹어요. 네. 이 퓨전 음식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없는 뭐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음식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보면 순발력이 빠르고 임기응변이 좋은 소양인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음식 솜씨도 대단하시. 조금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 솜씨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실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음식 하는 거 좋아하세요? 주로 이제 된장찌개는 뭐 된장찌개, 네. 이제 멸치와 이제 다시마로 이렇게 이제 국물을 내서. 육수로 내서 예, 예. 이제 두부와 이제 버섯류 이런 거 이제 넣고서 주로 이제 끓이고 주로 좀 나물 시금치 같은 거, 네, 또 어느 때 이제 봄동 같은 거, 예, 예. 네,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즉흥적으로 가볍게 해서 좀 먹어야 뭐 많은 양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봄동, 그다음에 시금치. 이거 정말 소양인한테 정말 좋은 식재료거든요. 체질에 맞게 이 양이 이미 이렇게 드시고 계셨었네요. 그걸 좀 더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드셨으면 하는 것은 육류입니다. 소양인도 근육 발달을 위해서 육류를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고기는 있으세요? 네, 돼지갈비 잘 먹어요. 돼지갈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가 소양인한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소양인들한테 소고기보다
비싼 소고기보다 오히려 소양인한테는 돼지고기가 잘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는 반드시 75도가 넘어서 가열을 해서야만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덜 익은 상태로 먹지 마시고 약간 노릇하게 잘 익었을 때 그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돼지고기 알겠습니다. 아주 소양인한테 좋은 거니까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슬기도 아까 방송 전에 우리가 막 이야기했었는데 다슬기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슬기 사실 이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그만 데다가 그게 양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다슬기는 어떤 형태로 해서 잘 드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된장도 풀어가지고 해장국으로? 네. 그 남편분이 주로 해장국으로 드시는군요. 네, 막걸리 좋아하니까 네. 그럼 오 대표님도 막걸리 자주 드시고요. 네, 남편 덕분에 이제 한두 잔 마십니다. 또 좋아하는 술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술은 좀 술은 별로? 네,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예.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뭐 백해무익한 게 술하고 담배니까 뭐 여자라서가 아니라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기분 따라 한두 잔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니까. 지금 다슬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다슬기는 깨끗한 물에서 살까요? 더러운 물에서 살까요? 깨끗한 물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슬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물은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슬기는요, 미네랄 성분도 많고요. 특히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간을 보호해주고 시력을 좋게 해준다. 이게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효능이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다슬기를 좀 해장국으로 드시는 것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다슬기를 전으로 무쳐 먹거나 또 다슬기 무침 이런 걸로 또 소양인한테 좋은 오이나 미나리 이런 걸 넣어서 다슬기 무침으로 먹으시면 좋겠는데요. 주의할 점은 다슬기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네. 이게 다슬기가 기생충의 일종인 페디스토마라는 이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드시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쭉 생활하다 보면 귀찮다거나 내지는 이런 거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포기하는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때 뭐 취미 생활을 뭐 특별히 하는 걸로 인해서 그 뭐 극복한다든지 특별히 취미 생활 하는 게 뭐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아들 딸 이제 출근하고 나면은 좀 이제 피아노를 좀 쳐요. 네, 피아노 치면서 이제 그 밴드 조성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곡도 좀 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라인 댄스 또 그거 하다 보면 집에서 좀 연습을 하고 제가 조금 단장이 걸랑요 라인 댄스. 그러니까 그 힘든 취미 생활을 또 다른 취미로 이렇게 메꿔서 극복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무료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짧겠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뭐랄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소양인들은 대부분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누구 밑에 소양인이 아니라 누구 위에 소양인이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양인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소양인의 별명을 호기심 천국이요. 오지랖의 달인이요. 맞아요. 또 폼생폼사, 패션에 영향을 꼭 받는 사람이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오옥자 대표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양인은 옷장문을 쭉 열고 옷이 한 200벌, 300벌 돼요. 그런데도 소양인은 이런 얘기하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또 소양인이기도 한데. 저는 안 그렇다. 안 그러세요? 오늘 패션도 굉장히 베레모도 쓰고 오셨는데 네. 이렇게 녹색 또는 어두운 계열이 또 소양인한테 잘 맞는데 코디도 직접 하십니까? 네, 좀 옷은 좀 잘 입어요. 옷은 잘 입으시고. 그거 보세요. 아까 제가 옷장 딱 열고 200벌이 넣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특정되는 게 소양인이라고 네. 하셨는데 딱 소양인에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소양인의 다양한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법도 지킨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하실 일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지금 하는 일도 또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됐다고 네. 도대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이군요. 네. 저기 아들 딸들이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손자 손녀 나면은 좀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 좀 키워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아기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동네 아기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좀 많이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 나면은 좀 이제는 집에서 아기들 정말 제가 좀 가르치지 못했던 거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잘 손자 손녀 좀 양육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소양이는 오지랖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보세요.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찾아가서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역시 소양이는 오지랖의 달인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나 그 표현이 아주 소양인을 대표하는 정말 꼭 필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하실 일도 많으시고 또 손자나 손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식들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그거를 자식한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내리 사랑으로 네. 손녀나 손자들한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딱 연상이 돼요. 상상이 되면서 그 유쾌, 상쾌, 통쾌한 소양인의 성격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주변 아이들한테 해주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또 챙겨 먹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시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 이런 게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라인 댄스는 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쉽게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 뭐 새마을 체조 그거 하듯이 쉽게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체력 소모도 되면서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시작한 라인 댄스지만은 좀 쉽게 또 접할 수가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도 라인 댄스가 많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거든요. 아까부터 라인 댄스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누가 보면 라인 댄스 협회에서 오신 줄을 아시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애찬론자이신데 다음에 우리 저 대표님 라인 댄스 한번 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혹시 지금 뭐 유튜브나 또는 뭐 매체의 영상으로 올라가 있기도 할까요? 아직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는 안 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 동영상은 좀 찍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라인 댄스 동영상을 볼 수가 네, 있겠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옥자 대표님한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양인으로 알고 소양인에 맞게 지금 생활을 쭉 해오고 계시는데요. 내 체질이 소양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을 했을 때와 또 소양인인지를 모르고 생활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법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그 소양인에 맞는 음식도 또 있고 또 피해야 할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소양인한테 맞는 음식을 좀 되도록이면 섭취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챙겨 먹으니까 몰랐을 때보다는 소양이라는 걸 알고 챙겨 먹었을 때가 건강에 더 이롭다는 것을 그렇죠. 생활 속에서 느껴보시나요? 네, 하여튼간 뭐 아직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고 아픈 데 없으니까 이제 잘 체력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소양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먹어라. 네. 이거는 소음인 음식이니까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무엇이든지 잘 먹고 내 체질에 맞게 그거를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너는 무슨 체질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 가 아닌 다른 체질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음양 어떻게 보면 화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음양 화평을 조화를 맞춰서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조금 더 섭취하자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양인에 맞는 음식을 더 잘 챙겨 드시고 또 지금 하시는 라인 댄스 또는 음악 봉사 활동 이런 거를 충분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끝맺음에 있어서 라이온스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라이온스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라이온스가 어떤 곳이세요? 아까 그리고 영등포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라이온스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온스는 이제 봉사단체입니다. 네. 국제 봉사 네, 단체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봉사에서 이제 구청별로 이제 단위별로 동별로 이렇게 많이 이제 라이온스 회원들이 196개의 이제 그 클럽들이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많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각자들 이제 지역의 봉사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은밀한 곳, 또 남이 손이 갖지 않는 곳 그런 것은 이제 특히 해장단들이 찾아서 열심히 윗서브 봉사하고 있습니다. 윗서브 우리는 네. 봉사한다. 그 아주 멘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법도 케어를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셔서 더 많은 활동도 해주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요리는 바로 다슬기 해장국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드셨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열이 많은 뜨거운 그래서 화열이 심한 서양인 전용 다슬기 해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슬기도 굉장히 찬 성분이고 얼갈이도 굉장히 찬 성분입니다. 그래서 소양인한테 좋은 건데 얼갈이가 없는 분은 소양인한테 좋은 시금치를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갱이가 있는데요. 올갱이를 저처럼 이렇게 속살이 까져 있는 올갱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지난 여름에 본인이 직접 잡았던 선물을 받았던 통째로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잘 해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삶아서 이렇게 속살을 빼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삶다 보면은 진하게 초록물이 올라옵니다. 그 물을 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초록물에는 다슬기가 갖고 있는 타우린 성분이 잘 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육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장이 좀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얼갈이를 집어 넣을 거예요. 얼갈이는 이렇게 앞에 꼭지를 잘 잘라내고 먹기 좋게 약 2등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재료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인에 맞는 열이 많은 소양인에 맞는 체질에 따라서 재료를 넣기 때문에 다양한 부재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슬기의 본연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다른 부재료가 들어가면 다슬기의 성능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마늘도 다진 마늘을 이만큼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지면 다슬기를 넣을 건데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다슬기를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다슬기를 잘 넣고 자, 벌써 이렇게 올갱이 해장국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좀 간을 좀 보겠습니다. 다슬기의 강한 진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한 끼 다슬기로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TV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궁금증,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